자, 지금부터 금지행위 할 것인데요. 금지행위는 매년 시험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좀 가지고 문제 나오고 나오는 판례도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걸어가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중심적으로만 훑어봐도 됩니다. 하대 137페이지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판사하는 내용은 자료에 다 있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자꾸 판사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137 바로 들어갈게요. 이건 100%또 외우는 겁니다. 이 금지행위는 정말 맞추기 쉬워요. 자, 이제부터 합시다. 자, 이 금지한다는 것은 금한다. 그거죠. 근데 무엇을 금합니까? 행위입니다. 효과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의뢰를 받고 제가 중개를 완성시켰습니다. 법정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한 500을 더 줬어요. 그럼 600을 저한테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왠지 여러분이 저를 찌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여러분을 불러서 500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100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괘씸죄로 등록관청에 찔렀다. 저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500 돌려줬는데 결과는 100인데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지 효과가 아니고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 결과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 금지 행위는 개공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개공 등을 대상하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런 말은 버리셔야 돼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금지 행위는 총 7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배운 비밀 준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항 비밀 준수 있다 하면 틀려요. 7개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7개밖에 없어요. 명시적으로 몇 개? 7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합시다. 여기서 형량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3년에 2천 큰 덩어리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 137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죠. 딱 자를 것입니다. 1, 2, 3, 4 묶어버리고요. 5, 6, 7. 5, 6, 7이 3년에 2천이에요. 그 5번이 관련 정서라고 제가 줄임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적죠, 여러분 또. 그 138페이지부터 그 뒤에 보면 짧게 적혀 있어요. 하되 일단 137 가지고 갑시다. 자, 5호.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수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게 관련 정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관련 정서 수업할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허용하는 것과 금지되는 걸 함께 볼게요. 일단 허용한다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무사 통과다. 이런 거예요. 주택법상의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취급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이거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각종의 상가, 이 분양 대행서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2가지 정도 기억하고요. 자, 금지는요. 주택법에 관한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들어가 볼까요? 6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대리죠. 이거 나누어서 제가 할게요. 직접 거래부터 합시다. 자, 이거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저한테 집을 팔러 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시세가 10억짜리인데 저한테 3억에 판다. 그럼 나 어떻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3, 7억 버는데. 그걸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말란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말란 것인데요. 상대방이 아무리 허락하더라도 이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허락을 하더라도 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누구하고도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단 잘 봐야 돼요. 가능한 것은 이것입니다. 직접적 거래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림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매도인이 왔습니다. 정말 10억짜리를 3억에 팔려고 해요. 3억. 그럼 사야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A 계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면 처벌받죠? 그때 만만한 식구를 끄집어냅니다. 아버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매수인으로 바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단지 계약서에 아버지를 못 적죠. 김아무개씨 이래 적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또는 B 계공을 불러들여요. B 계공을 불러들여서 당신하고 계약해라. 그리고 다음에 너가 또 계약할 때 날 좀 집어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유도하는 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제3자 중개는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 중에서 주의할 것은 제3자를 개입시켜서 중개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쌍방 대리 뒤에 있었죠. 양쪽을 대리하지 마라.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입니다. 녹화장이. 만약에 마산에 제 집이 있다 가정해요. 없지만 있다 합시다. 있었는데 문제는 집 매매 계약하기 위해서 제가 마산까지 갈까? 힘들겠죠. 마산에 개공한테 의뢰를 할 거예요. 너 수수료 빼고 나머지 돌려보내줘. 그러면 이 마산에 계시는 분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현지에 매수인이 계시고 매도인은 서울에 있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안 만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3억에 팔았다고 해놓고 5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사람은 5억에 어떻게 매매를 해놓고 3억만 어떻게 작업하고 돈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쌍방 대리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쌍방 대리의 경우도 역시 당사자가 허락해도 안 돼요. 하지만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되냐 하면 일방을 대리하는 건 가능해요.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매도인 대행해서 오는 거예요. 매수인은 당사자 왔습니다. 또는 매수인은 왔는데 매도인 안 오면 매도인 대행, 또는 그 반대 매도인 대행 가능하고 매수인 말이 꼬였네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한쪽 측면 얘를 대행해서 매도 대행, 매수인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대행 이런 식으로 일방을 대리하는 건 가능해요. 자, 이제 7번 봐요. 7번. 자, 요 얘기 좀 합시다. 요걸 투기 조장이라고 합니다. 100% 요것만 나옵니다. 하고 나서 보충해 드릴게요. 탈세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을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돼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한 행위. 지금 이 투기 조장에서는 허용하는 것보다 금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는 이런 단어예요. 투기를 조장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건데 여러분이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 이면 어떻게? 투기 조장을 부탁한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목 있죠? 개론요. 우짜고 하면 개 같은 원법이라 해요. 왜 이런 헛소리를 제가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걸 저한테 가져오는데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개론 시간에 보면 개론하고 저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의 경우는요. 취득을 하죠. 이거 쓰지 마세요. 취득을 하여 보유가 없이 처분되는 것. 투자는 취득, 보유, 처분. 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요. 아마 개론 선생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봐요. 보유 기간이 얼마가 보유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년일까요? 1개월일까요? 10년일까요? 한번 여쭤봐요. 없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예. 잠시 분필 찾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이 투기와 투자를 구별했던 것이 과거 양도소득세 재판 안에 있었어요. 1년 안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을 3번 했을 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라고 해서 이건 투기다. 이렇게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비슷한 사건이 또 통과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았다가 딱 했는데 회사가 이유도 없이 일로 갔어요. 요 또 자리 잡으려니까 회사가 갑자기 능력이 좋았는지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유도 없이 집을 몇 번 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투기로 보기 어렵다 하는 재판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보유라고 하는 의미가요. 보유라고 하는 의미가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처럼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돈 벌었다 해도 투자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투기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따지냐? 이렇게 따져요. 윤건수라는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얻기 전까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완전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 그 사람이 정보를 몰랐다면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투기고요. 투자고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취급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처럼 보유 시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상은. 자, 우리 정리 좀 하죠. 말이 많았네요. 자, 여기서 관련 정세의 관,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작 해서 3년에 2천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관, 직, 쌍, 투. 그래서 관직상투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관직상투입니다. 자, 내용은 조금 뒤에 한 번씩 다 보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 다시 1, 2, 3, 4인데요. 이거는 거수매물을 읽겠습니다. 거짓말, 좀 밑에 적을까요? 이거는 제가 저는 순서가 거짓말, 수수료 초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행위 이렇게 됩니다. 일단 거짓말이 몇 번에 있냐 하면 여러분이 4번에 있어요. 4호.
당해 중개대 성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현행 재판 사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금한다 이것이에요. 지금 답만 다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이 거짓말, 지금 현행 법률상 거짓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객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중요사항입니다. 중요사항.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살인사건 났어요. 집이 금매로 나왔는데 살인사건 났어요. 그러면 금매 나온 게 지금 중요할까요? 살인사건 났다가 중요할까요? 다시 합시다. 연쇄 살인범이 살다가 나간 집이에요. 금매로 나왔어요. 자, 금매 나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연쇄 살인사범 살았던 집이 중요한 거예요. 말 뜻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숨기게 되면 현행 법률상 거짓말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숨기는 것. 또는 여러분이 이거 무조건 집 팔 때 3분 거리라고 나오죠. 뛰어서 3분인지 굴러서 3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 팩트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또 가공의 숫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고요. 이게 실제 시험은 이게 나오죠. 숨기는 건 높은 금액. 높은 금액으로 거래해 드릴게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수료 초과의 경우 3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수수료 초과인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사례 증명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3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 건품받는 행위 금한다 돼 있죠. 일단 여러분이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골프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왜 잘못일까요? 골프채 팔면 돈 되잖아요. 무엇을 주었을 때 그 무엇이 현물화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수, 중개 보수와 실비를 합쳐서 중개 보수 등이라고 해요.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표현. 올바른 표현이 있고 틀린 표현이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 틀린 표현이에요. 자, 올바른 표현은 이거는 괜찮다,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수수료 초과로서 문제된다를 이야기합니다.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중개보수도 받고 A라는 사람한테 중개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았다. 이거는 중개보수 등의 범위이기 때문에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중개보수 등도 받고 실비로 받았다. 그러면 실비를 두 탕 받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아요. 그래서 구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판례가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다 이거 보려고 하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이게 그 회사 관련 문제 때문에 갔는데 한 중개업자가 표정 없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다고 좀 믿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라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의 재산, 내 재산처럼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단순 이 공인중개사법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함부로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정보가 많이 오픈돼 있어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흰색 분필의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금지 내용들입니다. 자, 보죠. 자, 일단 돈을 받았습니다. 윗돈 받고 돈 돌려주는 것 해서 이 초과 수익을 수령하고 수령 후 반환하는 것. 왜 처벌받는다 했죠?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되니까. 자, 그리고 부도수표. 콤마 할까요? 이 부도수표는 정말 웃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한 금요일쯤에 왔어요. 초과 수익 한 500 얹어가 600 줬어요. 그리고 수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수표 저녁에 받으면 환전하기 어렵죠. 토, 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은행 가니까 부도수표 됐어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수수료 100만 원과 윗돈 500 올려서 600 받았다 가정하고 정상적인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환전 갔는데 부도다. 그럼 정상적인 거조차도 못 받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나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왜?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거와 그거는 별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표발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초과 수익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재판사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게 수익을 하는 거, 순회하는, 그 수익화시키는 것들 상당히 많아요. 뭐 골프 가방을 받았다, 금두꺼비 받았다 이런 것들 시험치면 계속 나옵니다. 바르면 안 돼요. 별도로 바르면 안 돼요. 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중개 수수료 산출할 때 시도주례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즉 보수 산정할 때 오류 났습니다. 이것도 수수료 초과로 실제 법 해석이 나와 버렸어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거 이상이라면 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금지 말고 허용은 좀 노란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초과 수익을 달라고 청구만 하는 것. 즉, 초과 수익을 주세요라고 청구만 하는 것. 즉, 요청만 하는 것은 관계없다.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겸업을 통할 땐 수천 수백억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분양해서 1천억 받았다. 뭐 이런 건 관계없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하고요. 자, 이제 매매업 들어갑시다. 매매업. 자, 매매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문 좀 읽을게요. 1호인데 중개대상물 밑줄하고 1, 매매 2, 업 3. 요거 그대로 해주세요. 중개대상물을 매매를 업. 자, 이거 잘 봐요. 제가 서울에서 만약에 구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집을 사야 되겠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또는 팔다가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허용합니다. 근데 구매 사고 팔고 해보니까 재미가 좋아. 그걸 업을 했다.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 계속 반복이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집을 사는 것, 파는 것 정도는 허용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마라. 또 다른 얘기로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계속 반복이면 처벌하겠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 금지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허용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를 꼭 따져줘야 돼요.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가요?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수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营 자 사실을 알면서 밑줄을 악이라고 적어두고요.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 이용케 하는 행위. 이게 마지막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공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무등록 개공 협조행위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여러분 주변에 이 자격증 딴 사람이 오픈을 하게 되면요. 주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손님들이 오면 내가 더 챙겨줄게. 자, 여기서 더 챙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 돈이 통상적으로 이 매도인보다 매수인 측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중개업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 어떤 경상북도의 경우는요. 돈 받는 과정이 좀 달라요. 수도권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수업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주변에 손님을 소개시켜주면 관행으로 보통 매수인에게 10% 더 얹어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 매수인에게 10%더 얹어받는 것은 결과 매수인 피해잖아요. 그걸 내 돈으로 주면 관계없는데 고객 돈으로 준다. 또한 내 돈으로 줘도 문제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이센스를 딴 사람하고 계약하라고 무조건 돼 있는데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아들내미 또는 딸내미가 자격증 땄다. 부모님 나 좀 도와줘. 뭐 어디 가서 물건 좀 갖다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식 직원이 되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공의 협조 행위의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허용하는 게 있고 금하는 게 있어요. 금지는 알면서라고 했죠. 즉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물건 팔아가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허용되는 것은 알지 못했다면 괜찮다 이거죠. 이건 좀 지울게요. 이거만 적죠. 알면서 하면. 자, 이제 책은 조금 뒤에 보고요. 이것도 정리합시다. 거, 수, 매, 무. 자,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3년에 2천과 1년에 1천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별 문제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형량 문제란 것이죠. 관직상투 거수매무, 관직상투 거수매무, 관직상투 거수매무 이것만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례별 케이스 문제로 나옵니다. 사례별.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요건 지금 이제 조금 뒤에 책으로 비교해 드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143페이지를 좀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개공이 수수료 초과를 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등록 관청이 개공은 등록 관청이 있죠.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이런 평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사례별. 이 내용을 알려면 행정 제재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내고요. 세 번째 할 얘기는 이 내용으로 냅니다. 내용.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지만 다 나옵니다. 자, 정리 좀 해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합시다. 첫 번째. 3년의 2천 종류가 무엇입니까? 관직상투. 자, 관련 정서, 직접거래, 쌈방대리, 투기 조작. 관련 정서로서 허용하고 있다. 이거는 처벌받지 않는다. 분양권 했습니다.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 했습니다. 주택 상환 정서 이런 거 다
여기 좀 적어 드릴까요? 자, 전부 다 안 된다, 된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두 가지와 안 되는 거 하나 놓고 문제 내거나 아니면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입주권 주택 상환 증서. 요건 말 나왔지만 지웁시다. 잘 안 나오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입주권 거래하면 어떻게? 3년에 2천. 그리고 직접 거래해서 허용하는 건 뭐 있다? 제3자 중개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의뢰인이 와서 직접 계약하는 거와 허락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쌍방대리, 아무리 상대방이 허락해도 안 된다. 일방대리만 허락하는 거 가능하다. 투기조작, 이거는 허용하는 판례 없다. 중간 생략 등기와 투기 목적이라면 이 투기조작으로서 처벌한다. 이게 뜻다방 사건이에요. 이게 나중에 재미없을 때 제가 좀 사건들 얘기해 드릴게요. 부동산. 자, 이제 거짓말은 숨기는 거와 높은 가액 얘기 나오면 전부 다 거짓말로 들어간다. 수수료 초과는 보수와 실비 이상을 바르면 어떤 거라도 다 처벌한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초과 수익 수령 후 반환하는 것, 부도수표, 별도 수익을 받거나 또는 중개 수수료 산정을 잘못했을 때, 하지만 허용한 것은 초과 수익이 있다 하여 달라 요청한 것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한다. 하지만 겸업은 수천 수백억 바라도 관계없다. 매매업 조심하자. 중개대금을 매매까지 허용하지만 이에 업이 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행위, 알면서 한 것을 처벌하지, 몰랐다면 처벌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가 138페이지부터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고 이 내용들 다 소화할 수 있다면 굳이 책은 훑어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대체하는 게 더 빠르고요. 143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정처분이라 하여 개공이면 상치, 상대 등록시도 안 바르면 업무정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공은 자시도, 소공은 자격증 교부 시도가 자격정지 내리죠. 요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드릴까요? 요것만 좀 정리합시다. 자, 개공이 하면 요 사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수수초가 할까요? 자, 대상자 물음표입니다. 개공이 하게 되면 등록 관청이 상대적 등록 취소 안 바르면 업무정지 더하기 1년에 1천 이렇게 되고요. 소공이 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이면서 1년에 1천. 보조원이 하게 되면 하나만 정해 놓으세요. 이건 없고, 보조원은 누가 내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1년에 1천 이렇게 돼요. 구별되시겠죠? 지금 이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게 143페이지고, 그리고 144페이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금지행위는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직삼투 거수맹목하고 외치고 다니세요. 뭐 머리 꽂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붙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되고, 문제도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145페이지 문제 보시게 되면 간단해요. 그 금지행위 해당하지 않은 거 답 5번이거든요. 일방대리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고, 아래 문제도 보면 또한 이 제재와 형량 묻는 문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지행위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사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좀 얘기하고 이번 시간 쉬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드린 것 중에 요약집이 있잖아요. 요약집. 요약집이 양이 많아요. 이건 일단 책상 머리에 앉았을 때 보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 약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온 거 제가 정리해 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자꾸 가져오세요. 요약이나 기타 수업 중 내용을. 그러면 일종의 가지고 다니는 요약집이 됩니다. 그것만 보셔도 제 과목은 쉽게 해결이 돼요. 다 기출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쉬고 우리 확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